자, 이제 하죠. 자, 대물적 강제처분 들어가겠습니다. 대물적 강제처분. 여기는 이제 기소를 사이에 두고 이제 강제처분이요. 대물적 강제처분.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죠? 챕터 20 합니다. 20. 챕터 20. 자, 20. 자, 대물적 강제처분이요. 자, 압수수색 검정 이거 보는 거예요. 자, 기소를 사이에 두고 전에는 수사기관이, 기소 후에는 법원이. 일단 공부하는 순서는 자, 압수수색 검정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요. 먼저 압수수색만 떼내가지고 공부를 먼저 합니다. 압수수색만 떼내가지고 그 압수수색의 의의를 보고 압수수색의 목적물, 그리고 압수수색의 절차, 그리고 압수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들까지 보는. 여기에 목적물에서 중요한 게 지금 시험에 무조건 거의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뭐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압수 있잖아요. 그 압수의 목적물에서 이제 이런 것들.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 저장 매체 있잖아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압수수색의 절차도 중요합니다. 절차도 중요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압수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처리하는 방법들. 자청 보관, 자청 보관하고 그 위탁 보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대가 보관하고 폐기 처분, 가한부 환불은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 반드시 깨고 있어야 돼요. 이 압수물 처리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 기소 후에는 법원인데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고 난 뒤에 여기서 여러분 압수수색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하는 영장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기소 후에는 법원이 압수수색의 권한을 갖는데 이때도 공판정 내에서 할 때는 아예 영장이 필요 없어요. 근데 공판정 외에서 할 때는 영장이 필요한데 이 영장은요,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다는 것. 검사의 신청이 아니라는 것.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이제 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지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발부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사기관의 검정을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수사기관의 검정이 검정은 거의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고. 그 다음 우리 법원의 검정 있잖아요. 법원의 검정은 이거는 강제처분이 아니라고 이제 기억을 하세요. 강제처분이 아니니까 아예 영장이 필요 없다. 뭐 증거조사이고 강제처분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강제처분 아니야. 그리고 아예 영장 필요 없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검정은 여기서 공부하지 않고요. 자, 이런 것들 딱 공부하면 되죠. 그 다음 영장을 가지고 영장을 발받지 않고요. 영장 발받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죠. 216부터 218초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장을 발받지 않고 영장을 사전 제시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장을 사전 제시하지 않고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영장을 제시하는 것은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긴급 집행이라는 것은 대물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한다는 것은 사전 제시하지 않고가 아니고요. 긴급 집행이 아니고요. 영장을 아예 발부받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한 영장주의 예외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영장주의 예외.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갈 겁니다. 먼저 그 챕터 21 압수수색의 종류, 목적물, 절차 이게 반항할게요. 자, 압수의 종류. 자, 압수의 종류. 자, 압류하고 영치하고 제출 명령이 있는데요. 자, 압류라는 것은 영장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치라는 것은 영장 없이 하는 겁니다. 영장 없이. 증거물 몰수물에 한하지도 않죠. 왜 영치라는 것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요.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넘겨받아서 압수하는 것이거든요. 임의로 제출하는 것을. 그래서 이것은 증거물 몰수물에 제한되지도 않고요. 임의로 주는 물건을 넘겨받아 압수하는 거니까 점유자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명령. 이 제출명령은 수사기관은 제출명령이라는 방법으로 압수는 불가능하죠. 수사기관은 제출명령이라는 방법으로 압수는 못한다. 이런 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압수의 목적물. 자, 압수의 목적물은 증거물과 몰수물입니다. 증거물과 몰수물. 근데 정보장 매체는요. 정보장 매체는 원칙이 범위를 정해서 출력, 복제해서 제출받아 압수해야 돼요. 범위를 정해서 출력 또는 복제해서 제출받아 압수해요. 단 이게 불가능이나 이제 곤란하다면 정보장 매체 그 자체를 압수할 수도 있죠. 외부로 반출해서 물론 예외적으로 압수도 가능합니다. 자, 예외적으로 외부로 반출하여 압수를 할 때는요, 이게 원칙이라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외부로 반출해서 압수 가능한데,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해야 돼요. 있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러한 사정이 발생해야 돼. 혐의 사실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야 되고요. 피압수색 당사자나 변호인 참여권을 계속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참여권을 침해했다. 그런데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압수했다. 그러면 즉법이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여권을 침해했다면 관련된 부분만 한정해서 복제 출력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둘 다 요건을 갖춰야 되죠. 각 단계 개별 처분 취사를 구하는 주량구를 제기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정보장 매체를 압수할 때 이렇게 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동의를 받아서 외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지상매체 복제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적법해요.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나왔고, 그리고 참여권자 참여시킨 뒤에 복제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부터는 참여권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다시 재복제를 한 거예요. 재복제. 그리고 자, 별건 정보예요. 별건 정보. 무관 정보. 자, 그러니까 지금 영장에 되어 있는 이것과 별건에 무관 정보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거 계속 탐색을 해서 이것을 복제 출력을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적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위법이고 여기서 위법이죠. 여기 위법인 이유는 참여권자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니까 위법이고, 그다음 무관 정보까지 복제 출력했으니까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니까 이 두 개 취소해달라고, 이거 두 개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기관이 압수해 가는 처분이 잘못되면 준항고잖아요. 준항고 제기했다고. 그런데 이 전체가 하나의 정보 장배체에 대한 압수의 일련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만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제기해도 이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단계로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봐야 되고, 이 부분의 위법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대한 위법이라면, 이게 중대한 위법이라면 이 전체를 다 취소해야 된다는 거. 적법하게 진행된 1단계 처분까지도 다 취소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각 단계 개별 처분 취소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해도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게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자, 별도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추가 탐색은 멈춰야 되죠. 추가 탐색은 중단. 별도 영장 발받아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것.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있잖아요. 우리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로 채취 성분 분석하는 것은 행정조사이지 강제처분 아니죠. 따라서 영장은 필요 없다는 것. 이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체결된 혈액의 일부를 동의 영장 없이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진료 목적으로 체결된 혈액, 이거는 업무상 비밀입니다. 업무상 비밀은 업무자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부하지 않고 임의로 제출한 거 이거 가능하고요. 임의 제출물을 압수할 때는 영장 필요 없죠. 또 동의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적법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압수의 목적물 이 정도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압수수색의 절차, 자, 영장주의. 압수수색을 할 때는 이제 영장이 필요하죠. 근데 일반 영장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 영장은 안 돼요. 네,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들. 자, 영장은 강제처분 대상을 명확히 특정한 영장이 되고, 일반 영장, 특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영장은 안 되고요. 또 특정되어 있다면 그 특정되어 있는 것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압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영장에 압수상세에 보관 중 물건을 압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영장을 가지고 가서 현존하고 있는 물건들까지 압수할 수 있는가? 없죠. 왜? 이거는 확장 유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히 제한, 축소, 한정 해석을 해야 돼. 따라서 보관과 현존은 다르니까요. 현존한 물건으로 해석 안 된다. 그리고 영장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그런데 7일인데 7일 넘는 기간을 정할 수는 물론 있죠.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이유를 밝히면 더 길게 잡아줘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7일이면 7일 내에는 얼마든지 동일 영장으로 수회, 같은 장소를 압수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영장은 유효기간 7일짜리 일회용이거든요. 그래 한번 집행하면 그 효력이 다 끝나는 겁니다. 유효기간 내에 수회 같은 장소에서 압수수색은 못한다. 됐죠? 그다음 집행. 자, 영장 집행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돼. 이 긴급 집행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사후 제시하는 건 안 돼요. 반드시 사전 제시돼. 그런데 이것은 영장 제시가 가능한 사항을 전제로 한다고요. 즉 피처분자가 현장에 있을 때 이야기라고요. 근데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어. 이런 경우에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되세요? 이런 경우는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이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에 개별 제시입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해도 압수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개별 제시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렬의 여자를 참여시킵니다. 그렇죠?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는요, 검증할 때는요, 이때는 의사 또는 성렬의 여자 참여라는 것 비교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야간 집행 제한. 자,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주간에 집행을 해야 되고요. 야간 집행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간 집행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영장에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기재가 있으면 돼요. 별도 야간 집행 영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야간에 집행할 수 있는 취재 기재가 있으면 된다고요. 그럼 기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기재가 없어도 되는 곳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외적으로. 어딘데요? 도박하고 여간이죠. 예, 도박하고 여간. 자, 야간 집행할 수 있는 기재가 있으면 되고 별도 야간 집행 영장은 없습니다. 야간 집행 제한의 예외, 도박이나 풍속 이것은요. 시간 제한이 없죠. 그런데 여관 음식점 등은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재 기재가 없어 가능한 곳이지만 시간 제한이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도박이나 풍속 이쪽은
시간 제한이 없고 여관 없음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는 공개된 시간이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자 압수를 했다면 이제 목록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돼요.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 교부해야 되죠. 5개월 지난 뒤에 교부하는 것은 우리 법이 정한 목록 교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절차에 해당되는 거고요. 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어제 우리가 다른 별 문제 풀 때 우리 했던 것인데 여러분 그 압수수색 영장 그 집행을 할 때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서 참여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때. 그런데 통지하지 않고 참여시키지 않고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어느 경우예요? 자 이게 어느 경우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만약에 참여권자가 명시를 한 경우. 또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요.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뭔데요? 우리 7급에 나왔죠. 최근에 작년에 나왔죠.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것은 미리 알려주면 그곳에 와서 증거를 은닉할 우리가 있는 경우, 숨길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통지하지 않고 참여시키지 않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런 것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자 챕터 22에 압수물 처리 이제 들어가 보죠. 압수물 처리. 조금 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압수물을 처리하는 방법은요. 일단 압수물은 증거물과 몰수물입니다. 그죠? 증거물과 몰수물. 몰수물은 임의적 몰수가 있고 필요적 몰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압수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소되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요. 기소 후에는 법원이 압수니까 법원이 압수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송법은 법원의 압수물 처리를 규정해 놓고 이것을 수사기관의 압수물 처리에 준용하는 그런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는 전부 다 준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가한부 한부는 준용 규정을 없애버리고 가한부 한부는 별도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18조에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용하는 그대로 같은 내용을 먼저 보고요. 자청, 위탁, 대가, 폐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가한부 한부는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죠? 먼저 자 원칙은 자청 보관입니다. 이 자청 보관은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 예외적으로 위탁 보관, 운반이나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간수사를 두거나 또는 소유자 특당사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위탁 보관입니다. 위탁 보관 중요치 않고요. 자 대가 보관과 폐기 처분 중요합니다. 대가 보관은 일단 어떤 글자로 시작하는 게 대가 보관 대상이 돼요? 몰수한대 이렇게 몰수한대 몰수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 환부할 때 환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대가 보관의 대상이죠. 몰수하열 압수물인데 자 이것이 멸실, 파손, 부패, 현장 가치 감소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팔아가지고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 우리 환부에 대한 압수물인데 환부받을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또는 그 소재가 불명하다. 그런데 그 물건이 멸실, 파손, 부패, 현장 가치 감소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대가 보관을 하죠. 근데 몰수 뒤에 나오는 제가 구글저들이 지금 읽어줬던 제가 입으로 했던 그 표현들이 여기 빠져있죠. 왜? 거기는 오답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몰수 쭉 하고 환 쭉 하면 그 안에는 오답을 걸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수료를 바꾸는 거죠. 몰수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수료가 대가 보관이 나와야 되는데 폐기 처분 이렇게 나온 적은 있죠. 그럼 틀리죠. 환부할 때 환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대가 보관 가능하죠. 근데 대가 보관 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있어요. 그 사이에는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앞 글자만 가지고 대가 보관 조금은 연결하시면 여러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몰수한대 이렇게요. 그 다음 폐기처분입니다. 폐기처분. 이 폐기처분은 위험 발생에 염려한 압수물 위라고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 법령상 할 때 법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수료는 뭐로 가야 된다고요? 자 폐기처분 가야 된다고요. 위법 폐기로 가야 된다고. 위법 폐기. 근데 이 폐기처분에서는 위로 시작하는 거 법으로 시작하는 거 폐기처분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건요. 폐기처분의 마지막 수료가 할 수 있다라고 가야지 하야한다 하면 틀려요. 폐기처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 할 수 있다 했죠. 하야한 다음에 틀리다는 건. 그리고 또 한 개 알아야 돼요. 법령상 요놈은 동의를 받아서 폐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 없이도 가면 틀려요. 자 이렇게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오답을 걸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이 내용은 읽어주면 제가 이렇습니다. 자 위험 발생에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유통이 금연한 압수물로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 등 불안연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 부분은 바꿀 수 없다니까요. 오답을 걸 만한 위치가 없어요. 동의를 받아 이것은 동의 없이도 이렇게는 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 수로 폐기인데 뭐 대가 이런 게 가면 틀리겠죠. 대가 이렇게 가면 틀려요. 폐기고 또 하야한 하면 틀려요. 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죠. 그다음 가한부 한부입니다. 가한부 한부는요.
법원의 가한부 한부하고 수학의 가한부 한부가 다르다고 했죠. 준용 안 되거든요. 먼저 법원의 가한부 한부를 먼저 볼 거예요. 오른쪽에 보세요. 가한부 한부. 이거는 법원의 가한부 한부예요. 가한부라는 것은 일단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한부입니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거예요. 압수 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한부 받은 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관을 해야 되고 팔면 안 돼요. 처분 금지 의무. 나중에 법원이 제출 명령이 들어지면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바로 가한부죠. 자, 이 가한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서 하는 임의적 가한부하고 법원이 직권을 하는 필요적 가한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청구에 의한 임의적 가한부는 우리 법 조문 133조 1항 후단에 있는데 증거의 공활합수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공활합수물. 증거의 공활합수물. 자, 계속 사용의 필요는 없는 거죠. 증거의 사용합수물, 증거의 공활합수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우리 필요적 가한부 있잖아요. 직권에 의한 필요적 가한부는요. 자, 133조 2항에 있는데 133조 2항에 있는데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는 물건이라 되어 있거든요. 증거에만. 자, 우리 압수물은 증거물과 몰수물이 있다 했죠. 근데 오로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로지 증거물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증거물만, 오로지 증거물로서만 압수한 물건만 직권에 의한 필요적 가한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그러면 청구에 의한 임의적 가한부의 대상은요. 증거에 공할 압수물이라 했죠. 그래 당연히 증거물 들어가요. 그런데 에만과 따로 이 에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에만은 딱 한정하는 거죠. 근데 증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증거물 말고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증거 말고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 압수물은 증거물 아니면 몰수물이니까 몰수물이겠지. 근데 몰수물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져요. 뭐 임의적 몰수하고 필요적 몰수물. 필요적 몰수인 마약 같은 것은 일시적이나마 한부하는 가한부 될까 안 될까? 가한부 안 되겠죠. 마약 같은 것은. 근데 임의적 몰수물은 어때요? 아직 몰수할지 말지가 미정이죠. 이런 경우에는 청구가 있으면 가한부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우리 판례가 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정리, 증거에 관한 압수물은 증거물 들어가고요. 또 하나 몰수물 들어간다는 것. 그 몰수물 중에서 어떤 몰수물이 들어간다고요? 임의적 몰수물이 들어간다는 것.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가한부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가한부 정리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부 들어갈게요. 환부. 환부는 자 압수물이죠. 압수물 여기부터 갈게요. 압수물은 증거물과 몰수물이잖아요. 증거물 또는 몰수물이라 생각하고 압수를 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증거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몰수물도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환부를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여러분들 무조건 필요적 환부입니다. 예, 수사기관은 법원은 환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환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부라는 것은 청구가 있어야 환부할까요? 아니면 직권을 해야 될까요? 직권을 해야죠. 지네가 잘못 압수했으니까요. 청구가 있어야 환부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직권으로 환부를 안 하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청구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직권을 한다는 것, 직권 발동 촉구하는 의미의 청구는 물론 가능하다는 것, 됐죠? 근데 이 환부라는 것은요, 환부는 압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가 없던 상태로 환은 복귀시키는 것이거든요. 복귀. 그래서 환부라는 것은 우리 민법상의 권리 변동 있잖아요. 소유권 변동.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환부라는 것은 압수가 없던 상태로 환은 복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인한 효력은 없습니다. 실체법은 민법, 권리는 소유권. 민법상 소유권을 확인한 효력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얼마든지 민사소송을 통해서 자기 소유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가능한 거죠. 왜? 환부라는 것은 복귀고 실체법, 민법상의 권리를 확인한 효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죠. 됐죠? 그러면 위에 누구라는 거 볼게요. 누구. 그럼 누구한테 환부할 건데? 자, 이게 복귀라고 한다면 원칙은 제출인 피합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언제요?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는 게 뭔데? 라고 했더니 사법상의 인도 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다. 그럼 이제 피해자에게 환부하게 되는데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면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는 거고. 자, 이게 134조에 있어요. 134조에. 자, 피고 사건의 심리를 종결했다면 그때는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됐죠? 이게 333조에 있습니다. 333조. 이렇게. 그럼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쭉 해나가면 틀림없이 어제 다른 배 문제를 들었던 친구 중에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필기를 다 하면서 하면 문제를 기간 내에 다 못 풀어요. 우리가 문제 되게 많거든요. 실제. 알짜 문제가 지금 많다고요. 그러면 이런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보면서 들어보면 정리가 안 될까? 처음 듣는 친구들이 이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기것들 보면서 이 공부 다 했고 하면 딱 들으면 그냥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안 해요. 오늘 오전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은.
그냥 내가 이거는 그냥 풍자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는 또 사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리가 되는 친구들이야 혼자 해도 돼. 그죠? 혼자 해도 돼. 어제 탁탁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아침에 또 지 공부하면 되거든. 근데 혹 그런 게 안 되는 친구들은 와서 들으면 참 좋을 건데라는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수 안 나온다. 앓는 소리를 하고. 참 아쉽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제 잘합니다. 네, 여러분은 뭐라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하면 그냥 정리가 될 건데 뒤늦게 와서 정리 안 된다 하면 콕 때려줄 수도 없고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방법이 별로 안 생긴단 말이에요. 방법이. 자, 여러분 설명 들었으니까 혹 의문나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지. 신설된 수학기관의 가한부 한부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맨 왼쪽에 있죠. 자, 신설된 거. 가한부요, 가한부. 이거는 증거에 사용할 물건이요. 그 다음, 자, 환부는요, 압수계속에 필요가 없는 물건이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만 시험에 일단 나왔거든요. 218조 2 제1항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요, 사본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본을 확보했기 때문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사본을 확보해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그 다음,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이것은 청구가 있으면 환부, 가한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규정만 일단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검사는 사본을 확보했기 때문에 원본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청구가 있으면 환부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왜? 이미 사본을 확보해서 원본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환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환부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증거로 써야 되는데 환부해버리면 안 되겠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청구가 있으면 가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지금 필기노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한부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 환부는요, 압수 계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청구가 있으면 환부, 가한부 하여야 하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2항은 뭐라고 되냐면요. 검사가 환부, 가한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그 검찰청에 대항한 법원에다가 환부, 가한부를 청구하는 거죠. 법원이 환부, 가한부를 결정하면 환부, 가한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런 부분들은 시험에 일단 안 물어보고 있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옳은 지문으로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부라는 것은 필요적이라서 청구 필요 없고 직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예요? 지금 오른쪽에 법원의 환부에 그 직권의 동그라미 있고 청구 X에 되는 이걸 지금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청구가 있으면 환부해야 된다 이거 한 것은 또 제가 어디를 이야기한 거죠? 맨 왼쪽에 우리 신설된 거 수사기관에 가한부 환부할 때 그걸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청구예요. 청구가 있다고요. 물론 직권으로 환부 가한부 해주면 더 좋죠. 근데 안 할 때 청구가 있으면 환부 가한부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청구 이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우기는 친구는 이 법원의 그 환부를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부 가한부가 나오면 지금은 여러분 주어를 보셔야 돼요. 주어 알겠죠? 검사가 나왔는지 아니면 법원인지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압수물 처리 다 됐죠? 자, 맨 밑에 소유권 포기학살 사건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내용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밑에 소유권 포기학살 사건 이거일 수도 있어요. 자, 물방울 다이아몬드 나왔죠? 자, 을이 갑한테 이제 판 거예요. 갑이 이것을 또 매매를 알선의뢰하다가 근거가 돼요. 자, 이놈이 이제 이걸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압수당할 때 각서도 적었습니다. 각서도 소유권 포기 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 즉 환부청권 포기하는 그런 내용의 각서를 적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이 관세 포탈 작물의 냄새가 나는데 자, 이 갑이 을에게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을의 행방이 묘연해. 을의 행방이 파악되고 을을 수사를 해야 이게 밀수품인지 아닌지를 알고 밀수품이란 걸 알면서도 갑이 취득했다면 밀수품 취득죄가 될 거야. 작물 취득죄가. 그런데 을의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알기 어려워. 그래, 일단 을의 행방을 파악해서 을을 수사할 때까지는 이 사건을 일식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어. 이게 뭔데? 기소, 중지, 불기소 처분. 이게 떨어졌을 때, 자, 그러면 과연 이 물방울을 관세 포탈 작물에 단정할 수 있는가? 없지. 그러면 이 물방울을 지금 당장 국고에 기속시킬 수 있는가? 없어. 그러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없다라고 봐야 되느냐? 없다라고 봐야지. 기소 중지니까 일식인 불기소니까 나중에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니까 압수를 계속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학자들의 주장은 있기는 해. 근데 우리 판례는 기소 중지라는 일식 불기소가 들어지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그런데 이놈이 각서 이게 문제됐던 거지.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적었으니까 이놈은 이제 사법상의 권리는 잃었다고. 민법상의 권리는 잃었어. 소유권자 아니라고. 자, 물방울은 동산이고 동산은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소유권자 아니고 그래 무주물이 되고 무주물은
소유의 의사로 먼저 딱 점유한 자가 주인이라고. 이게 선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요, 무주물은 선점한 자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또 뭐 모시마들 가시나들 있을 때 소유권자가 없으면 너 내 거 딱 선점하면 주인이 되지. 미안합니다. 지금 이거는 내가 해설한 말이 아니다 이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주인 없는 것들은 탁 차지하란 말이야. 빨리 합격하고 나서 자 이건 무주물은요 선점한 자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점을 누가 했어요? 국가가 했죠. 이러면 소유권을 보유하는 자가 국가가 딱 선점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주인인데 이걸 돌려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판례가 하는 이야기는 민법상의 사법상의 권리는 잃어도 환부청권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검사 이놈아가 또 우긴 게 뭐냐? 맨 마지막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 즉 환부청권 포기하는 이 부분이요. 환부청권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부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했더니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공권은 개인이 처분이 안 돼요. 함부로. 우리 고소권 포기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행사하는 공권은 사적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내가 포기한다 해서 포기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불해야 된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죠? 이 물방울 나이아몬드 되게 중요하다는 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물방울 하면 일단은 환불해야 된다는 결론만 딱 가지고도 대법원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챕터 23. 이게 수사 목적의 강제 체열. 이것은 여러분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앞번에 진료 목적으로 체열되어 있는 혈액. 이것을 간호사가 임의로 제출하니까 이걸 넘겨받아 압수한 것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진료 목적으로 체열된 혈액. 이것을 간호사가 임의 제출한 것을 넘겨다 압수하는 것은 이건 뭔데? 업무상 비밀이죠. 업무상 비밀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업무자가 임의 제출하는 것 가능하고 임의 제출물을 압수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동의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이거는 수사 목적으로 강제 체열하는 거예요. 수사 목적의 강제 체열. 이것은 강제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강제 처분. 강제 처분이니까 이제 영장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영장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것은 이 강제 처분이 어떤 강제 처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떤 강제 처분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영장이 필요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어떤 강제 처분이냐라고 했더니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라고 합니다. 우리 피 속에 알코올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피를 뽑는 처분이 필요하다. 감정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이다 이건. 그러면 감정 처분 허가장이 필요할 거예요. 자, 피해 점유를 취득하는 거로 볼 수 있지 않냐. 이거는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압수죠. 이건 압수다. 이렇게. 그러면 압수영장 가지고 가서 하면 됩니다. 됐죠?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그래, 감정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영장 가지고 와서 하면 된다. 됐죠? 이 두 개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영장을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가지고 올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왜? 사고 발생 직후 사고장소 또는 응급실. 근데 이자의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해. 근데 이놈이 의식불명이야. 그러니까 동의를 얻을 수 없어. 가족의 동의는 안 되거든요. 지 동의가 필요한데 의식불명이니까 동의를 얻을 수 없어. 뭐 이런 경우. 영장 가지고 올 시간 여유가 없어. 그리고 호흡조사 가능하지 않냐. 의식불명이니까 1차적인 방법이 호흡조사 불가능이야. 이런 경우. 영장 가지고 오면 이미 늦다고. 이런 경우에는 긴급체열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죠? 긴급체열, 준행범인, 신체의궁의 현장 정정, 준행범인, 더하기, 범행 직후 범죄 장소, 응급실도 범행 장소로 본다는 거 알아야 된다. 응급실 포함. 자, 혈액 채취합니다.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학적 기구를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 혈액 채취하도록 하고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으면 이런 적법하게 되고 그리고 증거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적법, 하살표에서 증거능력 인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정해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죠. 됐죠? 그 다음 밑에 동의나 그러면 영장, 사전 사후든 영장 없이 강제체란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 보고서는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없죠. 혹 피고인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겠죠. 없죠, 여러분. 위법 수입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되니까 동의를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 동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까지 알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압수수색 검정 영장주의 예외. 자, 이건 뭐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게 나올 것 같다 지금. 압수수색 검정 영장주의. 그런데 우리 어제 했던 다른 별 문제집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좋아요. 지문들이 좋아요.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빠져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 내용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런 문제를 나와서 다 맞춰요. 거기에 가장 최근에 나온 변호사 문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인데 그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결할 수 있으면 전혀 여러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에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 검증하는 게 215조에 있죠. 그 다음 216, 217, 218조는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영장을 사전 제시하지 않고가 아니에요. 긴급 집행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장을 아예 발부하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한 경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216조 1항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있고 자, 그다음에 217, 218 토탈 6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자, 216조 1항 1호는 체포 구속 목적으로 수색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소법에는 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색이라고 이해를 하면 정확해요. 여러분 수색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한데요.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체포나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뒤져야 되죠. 이 뒤지는 게 수색이잖아요. 이 수색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체포 구속의 불가결한 전 단계잖아요. 그러면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면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 뒤지는 것까지는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 체포에는 영장 체포, 긴급 현행범 체포 다 들어가거든요. 현행범 체포는 일반 사인도 가능하죠. 그러면 일반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다는 이유로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겁니다.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에 의한 수색 불가능해. 됐죠? 그래서 사후영장 필요하나 필요 없나? 사후영장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끝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자 체포구속 목적으로 수색을 해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체포구속하면 되겠죠. 아니면 수색할 필요 없이 우연히 만난 경우에는 체포구속하면 되겠죠. 예, 체포구속하는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하는 겁니다. 이 현장이라는 것은 이놈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그 범위까지 현장이라는 것은요. 체포구속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 그때 영장이 필요 없어요. 영장이 필요 없어요. 네, 어떤 것만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체포자에게 위해를 주는 무기 기타 흉기, 도주의 수단이 되는 물건요. 그리고 당해 사건에 대한 증거. 당해 사건, 별것 안 돼요. 당해 사건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은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마약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이 발견되면요. 만약에 이게 절도 사건에 영장 체포, 긴급 현행범 체포하는 그 현장인데 절도 사건의 증거는 압수할 수 있지. 그런데 별건의 증거인 사기 증거 이거는 임의 제출 요구해봐야 돼요. 불응하면 영장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마약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마약은 소지 그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러면 바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 체포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마약은 별건이야, 본건이야, 당해 사건이야? 당해 사건 본건이죠. 그러니까 마약을 바로 압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 체포로 바로 넘어가시라고요. 그러면서 마약을 압수하시라고요. 그런 말도 언급도 안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으로를 체포하겠다 언급도 안 하고 마약을 압수해버리면 위법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수사건이 넘어온단 말이죠.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막중한 그런 그게 짐이 주어지는 겁니다. 검사가 한번 필터링 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엄청난 막중한 어떤 그 무게감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경찰이 무조건 내놔라 할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법률 지식, 해박한 법률 지식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전에 애들이 40패스 하려고 할 때 그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 지식, 우리 그 정도는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하게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맞지? 또 해야 된단 말이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놓으라고만 할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교육시켜야 돼.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은 사법 경찰들에 대한 그 내용들은 확연히 좀 달라져야 된다고. 이전에 애들 그 검사 되려고 하면 사시점수도 좋아야 돼. 연수준도 좋아야 된다고. 그리고 얼마만큼 이놈들이 똘똘한 놈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겠노. 공부만 놓고 보면. 근데 무조건 내놓으라 하려는 게 뭐 그거는 아니야. 내놓으라. 그에 합당한 그런 거 해야지. 아니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잘못함이 있으면 얼마나 많이 까겠니 검사가. 지금 뭐 지 엄청나게 좋은 것을 이렇게 원래 지 거 아닌데 지가 갖고 있다가 엄청나게 어깨 힘들어하는데 그걸 줘버리면 얼마나 그게 그립겠니.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얼마나 또 이게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얼마나 하겠니. 나는 그거 벼르고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조금이라도 허점 보이면 안 된다. 자 여기 이제 체포구속 현장의 압수수색 검증이요.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이제 됐지. 그런데 이것은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뭐 지체 없이 압수 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몇 시간, 구속한 때부터 몇 시간요? 4~8 내에 영장은 청구돼야 된다. 그래서 사후 영장이 필요한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우리 2호 있죠. 1항 2호는 피해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2항은요. 216 2항은요. 이거는 피고인이에요. 자 피고인 구속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법원의 권한입니다. 법원이 직권을 영장을 발부해요. 근데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누굽니까? 집행하는 것은 검사가 사경관리를 지휘해서 집행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럼 이제 사경관리가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놈이 칼 들고 저항한다. 당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 도망치려고 한다. 그런 것들 바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항이죠.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됐죠. 그런데 자 이것은요. 수사에 속하는 처분입니다. 압수수색 검증은요. 압수수색 검증은 맨 뒤에 그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다. 그래 법원에 보고할 필요 없고 제출할 필요 없다 했죠. 그리고 사후 영장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후영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기소 이후에는 검사가 지방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영장 필요 없다. 이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기소 이후에는 이거는 이렇게도 연결지어서 한번 기억해야 돼. 기소 이후에는 강제수사가 돼야 안 돼요. 수사기관이 기소 이후에는 강제수사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요. 여러분. 기소 이후에는 강제 청구라니 법원의 권한이잖아요. 강제수사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두 가지 경우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우리 앞서의 검정은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라 했잖아요. 강제수사 했잖아요. 기소 이후에도 강제수사가 되는 경우라고 보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거 말고 또 한 개 더 있죠.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수사기관이 넘겨받아 압수하는 거. 임의제출물의 압수. 자, 이것은 또는 제3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넘겨받아 압수하는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기소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됐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의 압수 검정. 자, 이거는 뭐냐면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기만 하면 돼. 이거는 체포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우리 범행 중 범행 직후라면 현행범인 맞죠? 그리고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압수해 검증하는 것은 그 1항 2호예요. 이거는 뭔데?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기만 하면 체포나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그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의 증거가 산일되는 거,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압수해 검증을 가능케 하는 조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자 범행 중 범행 직후이자 현행범인이죠. 현행범인을 체포하면서 압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놈이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인데 이놈을 현행범인 체포하지 않는다. 또는 도망쳐버렸다. 근데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증거를 바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216조 3항. 이거는 체포를 구속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만 하면 돼. 근데 이것은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알아야 돼. 지체 없이입니다. 이 지체 없이를 24시간, 48시간 시간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그리고 발부받아야 됩니다. 발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 두 개 오답일 겁니다. 지체 없이예요. 발부받아야 돼요. 24시간, 48시간 틀립니다. 사후영장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217조. 217조는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압수의 검증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긴급체포된 놈이에요. 그리고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야 되고 재판 때부터 몇 시간? 24시간까지만 영장 없이 압수의 검증이 가능합니다. 됐죠? 긴급체포된 놈이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이죠.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이에요. 긴급체포된 놈이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이요. 근데 그 위에 216조 1항 2호는 뭔데요? 체포구속 현장이죠. 여기 체포에는 긴급체포 들어가거든요. 긴급체포하는 그 현장에서 압수해 검증하는 것은 그 216조 1항 2호고요. 그 217조는 뭔데? 긴급체포된 놈이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이요.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까지. 긴급체포 그 현장 이외이고 이곳에 가서 압수해 검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여기서 긴급체포했죠. 그 현장에서 압수해 검증하는 것은 216조 1항 2호고 이 친구 긴급체포, 이 친구 집이 저 위에 김천이에요. 김천 자기 방에 지금 이 친구가 뽕을 먹는데 그 뽕이 그 서랍에 있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오는 거, 그게 바로 217조란 말이죠. 됐죠? 2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됐죠? 사후영장 필요한 거죠. 지체 없이 압수의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아무리 늦어도 압수입니까? 재판 때부터입니까? 재판 때부터입니다. 압수를 하면 안 돼요. 압수를 하면 안 돼요. 재판 때부터. 압수 후 아닙니다. 재판 때부터 482에 청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발부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 발부받지 못하면 48까지만 청구하면 되고요.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발부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 반환해야 돼요. 반환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입 증거니까 증거로 못 써. 못 쓰죠. 그런데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에 동의하면 나중에 법정에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동의를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하죠. 왜? 위법수입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쭉 끝까지 가셔야 돼요. 잘하네. 그 다음에 218조. 218조는 유류물 또는 임의 제출물에 앞섭니다. 유류물 또는 임의로 주는 제출한 물건이요. 누가 임의로 제출해야 됩니까? 그 위에다 적어놔도 좋은데요. 소유, 소지, 보관자입니다. 소유 또는 소지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에서 압수할 수 있죠.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한 물건은 영장에서 압수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까? 동의해도 증거로 못 해요. 그러니까 소유, 소지, 보관자인지 아닌 자인지 이걸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소유, 소지,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요. 이때 영장에서 압수할 수 있고요. 사후영장 또한 필요 없습니다. 또 임의로 주는 물건을 넘겨받아 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물과 모의수물에 제한되지도 않는다고 했죠.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면 되죠. 그러면 사후영장이 필요한 것 3개, 필요 없는 것 3개 또 나뉘어지죠. 이거 딱 기억하시고요.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서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거 먼저 하고 들어갈게. 이건 판례도 나왔죠. 여러분 현행범인 체포 현장이야. 현행범인 체포 현장. 또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야. 자,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압수를 하면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되고, 그다음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 압수했다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사파리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그렇죠. 이렇게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현행범인 체포 현장 또는 범행 중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지만 임의로 제출한 물건 이걸 넘겨받아서 압수했다면 그럼 뭐로 넘어왔노? 218조로 왔죠. 이런 경우는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요. 이게 최근에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심판례요. 이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근무를 하실 때요, 경찰에 대해서 사법경찰에 대해서 근무하실 때도 현행범 체포 현장 또는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 이쪽으로 가지 말고 임의 제출 요구해보고 자발적으로 이놈이 임의 제출해서 압수를 하면 그 임의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건 잘 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은 사후에 영장도 필요 없고 하니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됐죠? 근데 요급 처분을 한번 볼게요. 요급 처분. 맨 밑에 요급 처분 있지. 이 요급 처분이 뭔데요? 급속을 요하했다는 처분. 급속을 요하면 주거조정 참여 없이 야간 집행 제한은 받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요급 처분이거든요. 이 요급 처분이 216조에는 적용이 돼. 근데 217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216조 여기에는 216조 1항 1호 2호 2항 3항 전부 다 요급 처분 적용된다고.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주거조정 참여 없이, 그러니까 216조 1항 1호 2호 2항 3항 이거 할 때는 급속을 요하면 주거조정 참여 없이 야간에도 들어가서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해. 그런데 217조 요놈 할 때는 요급 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속을 요한다 하더라도 주거조정 참여시키고 야간에는 안 된단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 학연하게 비교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어제. 그다음 증거 보전이요. 증거 보전. 증거 보전입니다. 증거 보전 이것도요. 우리 어제도 우리 알짜에서 우리 했는데 확연히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국가직에서는 중요성이 낮아요. 근데 우리 경찰직에서는 되게 중요성이 있고, 반대로 이거 다음에 우리 그 3편 넘어가면 우리 3편의 앞에 공석의 방식 이쪽은 국가직은 월등히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아주 빈도가 낮죠. 이렇게 각 영역들마다 조금 빈도의 어떤 차이는 있긴 하거든요. 자, 이제 보면요. 자, 이 기소를 사야 되거든요. 일단 입건 전에 피내사자는 증거보전 청구권이 없어요. 적어도 누구부터요? 수사가 진행되어서 피해자부터 증거보전 청구권이 있는 거고요. 기소 이후에 피고인도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죠. 언제까지는요?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요. 왜? 1회 공판 열리고 나면 수호보원이 이제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소 후라 하더라도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수호보원이 못 하거든요. 자, 들어갈게요. 자, 청구는 그러니까 피해자, 피고인요. 자, 밑에 이제 볼게요. 증거 보전. 그리고 증거 보전은 뭔데요? 184조에 있는데 이것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 사용이 불가능 곤란할 때, 이건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요? 수사 권한이 없는 피해자, 피고인을 위한 제도예요. 그런데 검사한테도 청구를 주는 게 좀 특이하다 했죠. 왜? 피고인에게도 있다면 검사에게도 있어야만 대등, 당사 대등주의에 맞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221조 2 증인신문 보이죠? 바로 옆에 왼쪽에요. 이거는 뭐냐? 221조가 참고인 조사예요. 221조. 근데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 참고인은 당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닌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요. 자, 이 참고인이 출석과 진술을 거부하면 참고인으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요. 증인은 다르다고요. 증인은 법원 법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출석도 그다음 선서도 증언도 강제할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참고인이라면 참고조사 안 되면 221조의 이 사상 증인신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73년도에 제도 하나가 도입됐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증인신문요. 자, 이것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이제 공부할게요. 비교해 가면서. 자, 증거 보전이요. 증거 보전은 누가 청구한다고요? 변호인,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또 누구도 청구해요? 그 빨간 점선. 자, 검사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증거 보전은요. 증거 보전은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검사 다 가져요. 그다음에 우리 서상 증인신문은요. 221조 2 서상 증인신문은 검사만이 청구권을 갖죠. 그러면요, 시험에 검사는 서상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죠. 틀리죠. 검사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서상 증인신문 청구권은 검사만. 우리 증거보전은요, 검사뿐만 아니라 원래 검사권 아니거든요. 이건 검사를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검사도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변호인.
근데 여기서 이 변호인 있잖아요. 이 변호인은 피고는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 있어 없어? 증거보전할 때는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가 있죠, 그죠? 우리 구보전 변의 뒤에 가면 나옵니다. 구보전 변의할 때 구보전 이때 증거보전이죠. 증거보전은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 있거든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오니까 여기 또 안 적어도 돼요. 적어도 좋고요.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 있다는 건. 자, 청구제 다 봤죠? 이제 요건 볼게요. 요건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사 불가능. 증거가치 변화 예상되는 경우인데 우리 정인신문은요 출석과 진술 거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진술 번복의 염려를 이유로 정인신문 청구 돼? 안 돼? 안 되죠. 진술 번복의 염려는 안 돼요. 출석과 진술 거부예요. 그 다음에 신청기간 둘 다 1회 공판기일 전까지죠. 그다음 청구권자는 검사고 피고인,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검사요. 검사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청구 방식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겁니다. 구술 안 됩니다. 예, 서면입니다.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돼요. 구술 들어가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정인신문밖에 안 되고요. 우리 서상 정인신문은 말 그대로 정인신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증거보전은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인신문입니다. 정인신문입니다. 근데 이 정인신문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정인신문 공범자 공동피고인도 정인신문 가능 불가능? 가능. 공범자 공동피고인도 정인신문 가능.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죠.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은 증거보전 청구 돼? 안 돼? 안 되죠.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증거보전할 수 있는 것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검정, 감정, 정인신문이다. 피의자 신문, 피고인 신문 안 된다. 정인신문은 공범자 공동피고인도 정인신문 가능하다.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불복. 자, 우리 사상 정인신문은 불복 안 돼요. 그런데 증거보전은 3일 내 항고 불복 가능하죠. 이런 것들. 그다음 판사권한. 판사권한 정인신문은 수소본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그리고 증거보전도 마찬가지로 수소본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죠. 이거는 공통점이죠. 둘 다 수소본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이내가 작성한 조서는 뭐 우리 수소법원법관의 면전조서인 311조와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거죠. 왜? 원래 수소본이 이를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본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니까 이내가 작성한 조서 또한 311조가 된다는 거. 맨 밑에 나오죠. 이 311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참여권입니다. 둘 다 보장돼요. 그래서 미리 통제되는 겁니다. 미리 통제되고. 그다음 증거 보관요. 이제 우리 서랑 증인신문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부해서 검사가 보관해요. 그래서 열람 등사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증거 보존의 경우에는요. 판사의 속 법원이 보관하고요. 판사의 허가를 얻으면 열람사 돼요. 판사 허가를 얻어서 열람사 된다고요. 차이점이죠. 판사입니다. 이것을 법원으로 바꿔 출제했죠. 틀립니다. 법원으로 바꾸면 틀려요. 판사의 허가를 얻어서 열람사 된다는 거죠. 판사. 조세 증거능력은 둘 다 311조죠. 311조죠.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보면 여러분 우리 증거보전 정인신문 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증거보전 정인신문 할 때 당사의 참여권을 침해했어. 당사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참여권을 침해했다면 증거로 쓸 수 없죠. 이 참여권 보장인데 참여권 침해했다면. 거기 한번 적으세요. 참여권 보장 미리 통지라고 했죠. 참여권 보장 미리 통지. 뽑아내가지고 옆으로. 그 있잖아요. 우리 증거보전의 밑에 참여권 보장 미리 통지. 그 오른쪽으로 뽑아가지고요. 자, 참여권 침해. 만약에 if 참여권 침해. 증거능력 없어. 증거능력 X. 단 증거동의, 증거능력 O. 이렇게 해요. 증거동의, 증거능력 O. 거기에 참여권 보장 미리 통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좀 해석해서요. 자, 만약에 참여권 침해. 참여권 침해하면 증거능력이 없죠. 그런데 증거능력이 없는데 단 증거동의하면 그다음 증거능력이 있는 거죠. 증거능력은 없다. 참여권 침해하면 정인신문 조서죠. 정인신문 조서. 정인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단 증거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원래 위법 수집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동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의 대상이 되는 게 있다고요. 바로 요 놈하고 이제 조금 뒤에 공부할 또 한 놈이 있죠. 그거 할 때 다시 두 개를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 또 하나 이거. 자, 우리 증거보전 할 때요. 증거보전 할 때 그 여백에다 적어놔도 좋아요. 예, 할 때. 자, 우리 병이 있을 때 이 병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지금 증언을 지금 당장 확보하지 않으면 안 돼. 당장 확보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우리 증거보전 하잖아요. 증거보전. 그때 이제 병이 증언한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병이 증언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검사가 있고요. 여기 갑이 있고요. 갑이
당사자 참여해서 반대 신문한 내용을 세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자, 미리 보전이 필요한 병의 이야기, 병에 걸린 암에 걸린 병의 이야기는 동그라미. 그리고 갑이 그 당시 정윤신문에 당사자 참여해서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되잖아요. 자기 범죄의 이런 신한 전제하에서 갑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 갑의 입에서 나온 반대 신문한 내용이 기대어 있는 것은 세모. 자, 이것들이 전부 다 정인신문 조서에 담겼을 때 나중에 수소법원의 법정에 이게 증거로 들어간단 말이죠. 311조에서 184조의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184조 조서. 그 184조의 정인신문 조서는 이 전부 다냐? 아니죠. 어느 부분만요? 바로 이 미리 보전이 필요한 바로 이 병의 이야기만 그렇다. 그 당시 갑이 한 반대 신문한 내용은요. 여기서 말한 정인의 증언이 아니죠. 미리 보전이 필요한 정인의 증언이 아니고 정인신문 조사 아닙니다. 이거는 증거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됐죠? 이거 두 개 딱 기억하시면 다 됐습니다. 뭐가 나오든 간에 이런 맞출 수 있다고요.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처분 통지 고지 의무. 자, 여기에 불기소 처분 종류, 처분 통지 고지 의무인데 여러분 여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추록집을 보시면서 그 페이지는 좀 적어 두셔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요 페이지를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변을 두리번 했었어요. 여러분 오려 붙이지는 마시고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만 여러분 좀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자, 여기 불기소 처분 종류와 처분 통지 고지 의무. 자, 이것을 한번 필기노트에 추가를 했거든요. 자, 이건 뭐 그렇게 우리 빈도가 높진 않았는데 이 국가직에는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개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혐의 없음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증거 없는 경우죠. 그다음 제가 안 되면요. 이제 검사의 사정결 처분. 제가 안 되면요.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 그다음 공소권 없으면요. 공소권 없으면 소송 조건, 처벌 조건이 불구비일 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난 통고 처분이 이행된 경우. 통고 처분이 이행되면 기판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통고 처분이 이행되면 이거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봐요. 그 다음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이건 다시 기소 못하죠. 소년법에 기소 못한다고 했거든요. 사면이 있다. 이거는 이미 공소권이 없어지죠. 사면이 있으면. 그 다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것도 공소권이 없어지죠. 그 다음 수송조건 불구비잖아요. 범죄 후 법령 개표의 형이 폐지됐다. 그럼 이거는 뭔데 여러분들? 이건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왜? 수송조건 불구비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10번의 친고죄 및 즉고발 사건의 경우에 고소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우리 친고죄나 즉고발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다. 근데 이게 무효됐다. 취소됐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고소고발이 없으니까 공소의 권한이 없죠. 수송조건 불구비죠.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그 다음 기소유예는 뭡니까? 기소유예는 검사가 봐주겠다는 거죠. 형법 51조 약용 조건을 참작해서 한번 봐주겠다. 기소유예. 기소중재는요. 피해자의 소재불명. 피해자의 소재불명. 행방이 묘연하다. 이 기소중재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불기소 처분 종류는 이렇게 이제 5가지 종류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그다음 검사의 처분 통지 고지 의무. 자, 고소 고발에 대한 처분 통지. 우리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공소, 취소, 타관, 송치 처분을 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7일입니다. 7일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고소 고발의 그 취지를 통지해요. 만약에 불기소 처분 이것을 통지했다면 그 고소 고발인은요.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 이제 이걸 통지받겠죠. 그러면 고소 고발인이 청구를 하면 7일 동그라미 그다음 고소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동그라미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인이 그 서면을 읽어보고 수긍이 가면 가만히 있을 거고 수긍하지 못한다면 불복을 하겠죠. 그리고 좀 이따 우리가 볼 거고요. 그다음 피해자에 대한 통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도 통지하는데 언제요? 불기소 타관 송치입니다. 기소 아니고요. 불기소하고 타관 송치입니다. 피해자의 불안한 지위를 하루빨리 없애준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불기소, 타관 송치. 피해자에게 적시거치를 통지합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에게 적시거치를 통지한다. 피해자. 그다음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가 있어요. 예, 피해자. 예, 검사입니다. 이거 법원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검사입니다. 검사. 법원으로 바꾸면 안 돼요.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사망 경우에는 배직형, 신청 있는 때, 당해 사건의 공세기 여부,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입니다. 진행 경과하면 안 돼요. 진행 경과하면 안 돼요.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 결과. 진행 경과 아니에요. 재판 결과. 피해자 피고인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법원 아닙니다. 법원으로 반복적으로 나왔죠. 이런 것들. 재판 결과지 진행 경과 아니라는 것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제 불복으로 넘어가는 거죠. 불복. 여기 이제 고소 고발인이 나옵니다. 이 고소 고발인. 자, 고소 고발인이 이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되겠죠. 근데 검사가 불기소를 하죠. 그럼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이 통지하게 하겠죠. 7회 서면으로. 그리고 고소 고발인이 불만이 있겠죠. 근데 왜 불기소했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서면으로 설명해 주겠죠. 근데 설명에 납득이 안 간다 하면 불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고소인이든 고발인이든 간에 먼저 고검장한테 불복을 먼저 제기하는 거예요. 고검장에게. 이게 검찰 안고죠. 그리고 고검장이 만약에 기각 처분을 하면 통지해 주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또 불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소인과 형법 123, 126조 고발인은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넘어가는 거고요. 자, 고발인들 중에서 형법 123, 126조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인들은 검찰총장에게 검찰 제한고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검찰총장이 검찰 제한고를 기각 처분하면요,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고발인 불복 방법 없어요. 혹 헌법소원 되지 않냐? 헌법소원 안 됩니다. 헌법소원은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되는데요. 고발인은 이 범죄에 대해서 제3자죠. 침해된 기본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 헌법소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헌법소원 안 된다. 그 뒤에다가 헌법소원 X라고 적어도 좋아. 검찰총장, 검찰 제한고 그 뒤에 하살표에서 헌법소원 X. 헌법소원이 안 돼요. 왜? 침해된 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인은 헌법소원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소인이요. 고소인 형법 123, 126조 고발인 이래들은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했죠. 고등법원이 만약에 기각하면 고등법원이 어떤 법원이 있어요? 대법원 있죠.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 가능합니다. 근데 대법원도 만약에 기각 결정하면요. 그 뒤에 하살표에서 헌법소원 X. 헌법소원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고소인은 침해된 기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 절차 진술권 이런 것들.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 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고소했는데 검사가 불기소해. 그로 인해서 나한테 범죄한 그놈 내가 재판 과정에 불기소했으니까요. 재판 과정에 진술할 수 있는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받고 또 행복 추구권. 요놈이 빵에 들어가야 내가 행복한데 이 빵에 집어넣지 않으니까 불행하죠. 행복 추구권 침해. 다른 놈들은 잘도 기소해서 다 처벌받게 하면서 왜 내한테 범죄한 그놈은 처벌 안 하느냐. 평등권 침해. 침해된 기본권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칠 수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다 그쳐도 안 되니까 헌법소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안 돼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 헌법소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소인, 고발인, 헌법소원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어가서 재정신청이라는 건 자, 이거 볼게요. 이 두 페이지 끝을 내고 우리가 쉬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여러분. 자, 아니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너 빨리 나온나? 빨리 나와서 그럼 일어서서 이야기해라. 안 된다는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으면 내가 네 밥 사주고 다 해줄게. 너 일어나서 네가 안 된다는 것에 설득력 있게 한번 주장해봐라. 자, 이렇게 한번 탁 해야 내가 공격을 해야. 우리 학원의 제일 강적이에요. 제일 강적이에요. 자, 이제 재정신청 보죠. 빨리 이거 하고 그렇게 쉽게요. 잠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집중해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 이건 지금 나올 때가 됐다, 그죠? 내가 나올 때 됐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집중해라. 재정신청. 자, 고소고발인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고소고발했습니다. 이제 수사가 진행되죠. 검사가 불기소를 했습니다. 불기소. 이 불기소를 했을 때, 자, 이거 통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왜 불기소했는지 물어보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이제 불복으로 넘어가는 거죠. 일단 원칙은요. 검찰항고 먼저 제기합니다. 검찰항고. 고검장에게. 고검장이 기각하고 이게 통지해 주면요. 그때는 재정신청으로 가는 거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고등법원. 뭐가 아니라고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닙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법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처음에 정부안이 지방법원 합의부였거든요. 지방법원 합의부 아니고 고등법원이요. 그 다음에 재정신청권자가 하는 겁니다. 권자는 고소인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의 고소인이 다 재정신청권자가 되는 거고요. 고발인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가 아니죠. 형법 1, 2, 3조부터 1, 2, 6조까지만. 이 범죄의 고발인만 재정신청권을 갖는 거예요. 형법 1, 2, 3조 1, 2, 6조가 뭐냐?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별사실 공표죄이죠. 여러분 122조 직무유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권남용부터 해요. 직무유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별사실 공표죄의 고발인이 재정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요? 피공표자가 재정신하지 말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면 그 명시하는 사에 반해서 재정신 못하잖아요. 피공표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는 없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피공표자의 명시하는 사에 반할 수 없음. 피의사실 공표죄만은
피공표자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해서 대등을 못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너무 바쁘면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우리 대리라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자, 이 재정신청권자가 10일 이내에 됩니다. 이건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 10일 내에 재정신청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10일 지나서 재정신청 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처음에 없었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의 재정신청은요, 부적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일 이내. 그 다음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술 안 됩니다. 서면 들어가야 돼요. 서면. 재정신청은 서면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범죄 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돼요. 자, 이 재정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지금 지청자에 제출합니다. 고등법원에 제출한다면 틀립니다. 고등법원 아닙니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는 것은 맞지만 신청서 제출은 지금 지청자에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지금 지청자는 7일 이내 고금경위에서 고등법원에 송부하는 거예요. 7일입니다. 7일. 재정신청서, 그리고 그것을 읽어본 지네들의 의견서, 그리고 수사관계 서류, 그리고 증거물, 이것을 고금경위에서 고등법원에 보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 있잖아요. 이거는 열람능사가 돼야 안 돼. 나중에 고등법원에 들어온 거. 피해자 측에서 열람능사 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고등법원 안에 보세요. 열람능사 X라고 돼 있죠? 바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예외 O라고 했죠? 예외 O라고 있죠? 그 밑에 보세요. 증거사라고 했죠? 예, 저 한사 비율이 올라가 있죠? 증거조사 가능하고요. 고등법원에서 이때 작성된 서류 열람사 됩니다. 됐죠? 이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수상계 서류 증거물 이걸 고금경위에서 고등법원에 보내면, 자, 고등법원은요, 접수 통지를 합니다. 접수 통지, 기록적 통지를 10일입니다. 10일. 누구한테 한다고요? 피해자와 재정신청인에게 합니다. 피해자, 재정신청인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심판례가 하나 있었죠? 피해자에게 통지를 안 했습니다. 10일 내. 그리고 나서 고등법원이 공소대기 결정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지검장이 주고 지검장 검사제가 검사 기소를 했습니다. 더 이상 보란 사건에서, 자, 이 피고인이 이 통지받지 못한, 고등법원이 통지해주지 않은 이것을 다툴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잖아요. 왜? 공소대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어제 저녁에 문제 풀었던 겁니다. 그 전에 핵심 정리할 때 다 했던 거고. 오늘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위로, 앞으로 오셔서 이제 고등법원이요. 고등법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소관계 절차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3달 동안 진행합니다. 이건 훈시기간입니다. 훈시기간입니다. 그러니까 3달 지나도 돼요. 구형소법은요, 2007 법 개정 전에는 이게 20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3달로 늘어났거든요. 자,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비공개. 꼭 아셔야죠, 여러분. 비공개. 우리 공개 비공개요. 기소 전 수사 절차는 비공개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소항제 절차 비공개예요. 그 다음 기소 이후에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공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년요. 소년 보호사건은 비공개예요. 소년 형사사건은 공개입니다. 그 다음 특별한 재판요. 적결은 공개입니다. 적결은. 근데 약식은 비공개예요. 이 정도 정리하면 여러분 공개, 비공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람능사 원칙 안 된다 했고요. 그 다음 예배절 된다 했죠. 왜? 기소강제 절차에 증거조사 가능한데요. 이때 작성된 서류는 열람능사가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 됐죠? 그 다음 피해자, 변호인 선임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될 건데, 기각결정, 그리고 공소결정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 결정해요. 기각결정은요, 그 사유가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 위반. 이게 뭡니까? 그 앞에 1번, 2번, 3번이죠. 앞에 재정신청 1번, 2번, 3번이에요. 권자가 아닌 자가 있다. 재정신청 권자 아닌 자가 있다. 10일 지났다. 재정신청서에 범죄와 증거를 적지 않았다. 이런 게 법률상 방식 위반, 바로 기각결정이죠. 또 하나,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은 다 지켰지만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을 때도 기각결정합니다. 여기에 불복되는가? 불복되는가? 대법원의 재항고 가능하죠. 대법원의 재항고 가능하고, 대법원의 재항고 위에다가 적시항고, 이퀄 적시항고 적으세요. 재항고는 100% 다 적시항고입니다. 대법원의 적시항고 가능, 대법원의 재항고 가능. 같은 의미입니다. 재항고는 전부 다 적시항고를 하거든요. 대법원에 하는 적시항고, 이게 바로 재항고입니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하는 적시항고, 이것을 이름하여 재항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소추,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을 그러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가? 있죠. 왜?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소 가능한데요. 다른 중요한 증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중요한 증거만 있으면 되지 법원의 허가는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습니다. 옆에다가 다른 중요한 증거 있으면 가능이라 했죠. CF, 법원 허가 X.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는 필요 없어요. 됐고. 그 다음 이제 공소대기 결정 볼게요. 이거 보기 전에 한 가지 할게요. 자, 기각결정. 그 위에 여백이 있죠. 위에 여백 뽑아내가지고 비용부담. 비용부담.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비용부담. 그동안에 고등법원이 들인 국가비용,
그다음 피해자가 변호인 선임하고 이렇게 변호인 선임된 개인 비용 있죠. 개인 비용 쉴 때가 됐는데 자 개인 비용 있죠. 이런 것은 그냥 재정 신청 절차에서 비용 이런 말이 나오면요. 여기는 국가 비용이 있고 개인 비용이 있어요. 개인 비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손목이 나으니까 이제 역시 부러지기 시작하는구나. 손목이 아팠을 때는 부러지지 않았던 것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자 부담하게 그다음 지급하게 뭐 명할 수 있다고요, 해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내 모든 정열, 뭐 에너지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가 봐. 손가락에. 뭐 이 손가락이 뭐 적시한고 예 가능하죠. 적시한고 가능해요.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자 비용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또는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가 취소를 하면 기각 또는 취소 두 개요. 기각 또는 취소. 재정 신청 기각. 재정 신청 기각 또는 취소.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자 비용요. 비용. 그동안 들어갔던 국가 비용, 개인 비용에 대해서 피해자가 변호인 선임하는 등 개인 비용 들었겠죠. 국가는 정인 불러내면 여비일당 숙박료 주고 국가 비용 막 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부담하게, 지급하게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야 한다면 틀립니다. 이건 하여야 한다 틀리고요. 적시한 거 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여기 오답을 해요. 여기하고 여기 두 개 오답 겁니다. 적시한 거 안 된다 틀리고요. 그다음 하야 한다면 틀립니다. 할 수 있다. 자 이거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공소대기 결정입니다. 그 사유는 재정실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이 불복 안 됩니다. 불복 안 되고요. 그다음 공소대기 결정이 떨어지면 공소시효에 있으면은 바로 이게 기소입니다. 이게 공소시효에 있으면은 바로 이게 기소로 봐요. 공소시효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바로 기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이렇죠, 여러분. 여기 재정 신청이 있으면 언제까지요? 여기 갑이 어렵게 범한 범죄를 쭉 시효가 진행하다가 재정 신청이 있으면 언제까지요?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멈춥니다.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멈춰요. 자,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게 공소대기 결정은 불복이 안 되니까요. 공소대기 결정이 딱 떨어지면 재정 결정이 확정되거든요. 불복이 안 되면 확정이잖아요. 여기까지 시효가 멈춰요. 그러면 공소대기 떨어지면 지검장이 주고 지검장은 검사 지정하고 검사가 여기서 기소를 할 거거든요. 검사가 기소를 할 거예요. 기소를 하면 이렇게 시효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공소시효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완성돼 버리면 기소를 못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시효 진행도 잡아놔야 돼. 그래서 어떤 규정이 있다고요? 공소의 일정이 떨어지면 공소시효에 있으면은 이것을 그냥 공소대기로 보자. 그럼 이게 공소대기니까 여기서 시효가 멈추는 거죠. 여기는 기소했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이 사이에 시효가 끝나는 것은 없다고요. 됐죠? 이건 됐고 그다음에 자, 지금 지청장에 주면 지금 지청장은 검사를 지정하고 검사는 무조건 기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소 관계 절차죠. 그리고 검사는 공소 유지밖에 못 합니다. 공소 취소 돼 안 돼? 안 돼요. 그 밑에 CF 공소장 변경 5. 예, 공장 변경은 되죠. 공장 변경은 돼요. 공소장 변경은 된다. 이렇게 하면 됐죠. 맨 밑에 라인. 자, 예배 바로 직접 재정 신청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맨 밑에. 자, 언제요? 언제? 검찰 항고를 했는데 고검장이 재기수사를 명하고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합니다. 다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검찰 항고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 항고 제기해서 고검장의 기각 처분 떨어지면 재정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다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여기서 바로 재정 신청.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접 재정 신청하는 겁니다. 검찰 항고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검찰 항고 맨 앞에 제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찰 항고를 거쳤다는 것은 고검장의 기각 처분이 있을 때 검찰을 거쳤다고 하는 거예요. 고검장이 검찰 항고 제기했지만 고검장이 기각한 게 아니고 재기수사를 명했죠. 검사이노마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거잖아요. 고검장의 기각 처분은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 마침표. 그리고 이거는 검찰을 거친 거 아니에요. 바로 직접 재정 신청이죠. 됐죠? 그다음 검찰 항고를 제기했는데 3월 동안 3월이 경과하도록 고검장이 아무런 말을 안 해요. 바로 이런 경우. 공소의 만료가 30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재정 신청 가능하죠. 그리고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찰 항고했는데 3월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 재정 신청서 제출하는 거예요. 공소시효 만료 30일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 하면 틀려요.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시효 제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지검지청장에게. 그러면
자, 위에는요, 위에 원칙은 고검장이 일단 자체 시정의 기회를 가져봤죠. 근데 밑에는요, 고검장이 자체 시정의 기회를 가지지는 못했죠, 지금.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거고, 고검장이 3달 동안 아무런 말을 안 한 거고, 공소시효가 30일밖에 남지 않은 거잖아요. 자체 시정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검장선에서 고등법으로 넘기기 전에 자체적인 시정의 기회를 가져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검장이 30일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서 재정 신청의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죠. 왜? 고검장이 판단했으니까 지는 보내기만 하면 돼. 7일에. 근데 여기는요, 30일의 시간을 가지고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재정기 이유가 없다. 자, 역시 재정기 이유가 없다. 우리 불기소 잘 됐다 하면 그때 고등법원에 보내는 거고요. 재정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 말은 뭔 말인데? 재정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 우리 불기소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이러면 바로 공소를 제기해버립니다. 공소 제기해버리고 고등법원하고 재정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제 끝내버려요. 재정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고등법원에 보내는 거죠. 30일 이내에 보냅니다. 재정신청서, 의견서, 소환개서를 점검물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는 그 다음 절차를 똑같이 진행해 나갑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공소되기 후에 수사 있잖아요. 이거는 강제 수사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정해야 돼. 강제 수사는요, 대인과 대물 다 안 됩니다. 하나 넘어가죠. 예, 공소의 후에 수사. 됐죠? 자, 강제수사 안 됩니다. 대인과 대물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대물적 강제수사 안 되지만요. 안 돼. 그래 안 돼서 공소되기 후에 지법판사 영장받아 압수하는 것은 증언이 없죠. 공소되기 이후에 검사가 지방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을 가지고 압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증거로 못해요. 됐죠. 그런데 강제수사가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도 두 가지 적어놓으면 더 좋겠네요. 대물적 강제수사 X라고 돼 있죠. 증거 여기 안 된다고 돼 있고 이때 여기 공소 이후에 지법판사 영장받아 압수해 증거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단 강제수사 가능 이렇게 해볼게요. 단 강제수사 가능 이렇게 가능 두 가지 이렇게 해서 1번 2번 딱 적어놓으면 돼요. 강제수사 가능한 두 가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정. 피고인 이게 공간이 협소한 건데 여러분 적으세요. 그냥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정. 압수수색 검정.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 하는 압수수색 검정은 수사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자 임의 제출물. 기소 이후에 임의 제출물을 압수하는 경우. 임의 제출물을 압수하는 이런 경우죠. 임의 제출물 압수. 이 두 개는 가능하다고요. 자, 강제수사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되는 경우 이 두 개.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임의사요. 임의사는 됩니다, 여러분. 피고인에 대한 신문. 이거 긍정하는 게 판례죠. 그 다음 참고조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되거든요. 근데 기소전 있잖아요. 이전에는 공소되기 이후에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 활동 있잖아요. 이것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인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 참고인 조사라고 봤어요. 그래 참고인 진술 조사에 담았거든요. 이전엔 진술 조사로 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판례가요, 약간 바뀌었습니다. 공소되기 이후에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 활동은 된다라는 측면은 이전과 동일해요. 그런데 최근에도 제 참고조사의 형태로 진술조사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그 서류를 어떻게 봤냐면 피해자 신문조서로 보는 겁니다. 공소되기 이후에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 이걸 진술조서에 적어도 이건 어디까지나 피해자 신문조서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신문조서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류는 타이틀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하잖아요. 피해자 신문조서로 보는 거예요. 피해자 신문이니까 사전에 무엇을 고지해야 돼요? 진술거부를 고지해야 되죠. 진술거부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써 못 써. 증거로 못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래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공소되기 이후에 피고인이 불러와서 하는 조사 활동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점은요. 지금은 피해자 신문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피해자 신문 조서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진술거부를 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이제 경찰 공무원 되고 이제 여러분 수사 파트를 하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세요. 그쪽 가세요. 그쪽으로 가봐. 송 선생 치고 그쪽으로 가봐. 하기 싫어도 그쪽 가봐.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게 잘만 가면 검사의 어떤 그런 위상을 여러분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야.
그대로 가봐. 좋다고. 그리고 계속 들어가도 해박한 법률식 계속 가지고 그래 능력이 인정받으라고. 이제 앞으로 이 드라마나 영화는 다 바뀌겠지. 검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능력 있는 경찰이 이제 다 바뀌겠지. 짱짱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부러워 죽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자, 여기 여러분 이제 기소 이후에 이제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 활동은 된다, 여러분들. 되는데 그때는 뭘 하라고요? 참고조사가 아니고 표자신문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표자신문의 절차를 그대로 다 밟으란 말이야. 그리해야만 여러분이 조사를 해서 적은 표자신문 조서가 그 조서가 의미가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일단 참고조사 원칙 허용돼. 여러분 참고조사 원칙 허용된다고. 참고조사는 원칙 허용된다. 근데 제한이요, 제한. 번복증은 법정에서 정한한 놈을 데리고 와서 이것을 번복시키는 형태의 그런 참고조사는 돼, 안 돼? 안 되죠.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능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피고인이 증거사항에 동의를 하면 증언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겁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동의 대상이 되는 판례. 바로 요놈하고 또 한 개. 우리 앞에 제가 이 정도에 지워졌다, 그죠? 그 몇 장 앞에 있어요, 여러분? 증거보전 쪽에 있잖아, 증거보전. 그쵸? 챕터 25. 그 증거보전. 그게 적었죠?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위법 수입 증거인데 동의 대상이 되는 판례예요. 이 두 개. 됐죠? 하긴 했죠? 그럼 돌아와요. 자, 그러면 왜 이게 번복 증언을 받아내는 게 왜 이게 위법사냐? 밑에 나오죠? 여러분 밑에 그림. 자, A가 갑에게 증언을 했는데요. 법정에 나와서 검사 피고인 보는 자리에서 법관이 직접 들은 내용이죠. A가 하는 말을. 그런데 이것을 검사실에 데려가서 이것을 번복시켜 버린단 말이죠. 이거는 법정이 아니죠. 당사자도 없죠. 공판능도 아니죠. 여기서 다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재판은 여러분 당사자가 있는 당사주의, 공판 등을 중심으로 공판등주의, 법원이 직접 조사한 거, 직접주의, 이를 통해서 하는 공정한 재판. 이것을 우리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무너뜨려버리잖아요. 허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세요. 공판등주의, 당사주의, 직접주의, 이를 통한 공정한 재판이 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위법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은 번복하는 내용을 적은 진술조서든 진술서든 심지어 표자신문조서든 간에 이것이 다시 갑의 법정에 증거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종전적인 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서류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됐다 하더라도 증거로 못해요. 단 증거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개, 동의입니다. 피고인 측이 증거사항에 동의를 하면 그때 증거로 쓸 수 있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공소대기 방식 3편 들어갈게요.